TBS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매주 금요일마다 인사드리고 있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지난주 총 4주간에 걸쳐서 각 영역별로 중간고사 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렸던 전략과 공부법으로 중간고사를 잘 치른 학생들도 많으시리라 좀 믿고 있을게요. 네.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로 새 학기 첫 중간고사를 끝낸 홀가분한 학생도 있을 테고요. 다음 주까지 시험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죠?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보고 있다면 좀 많이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분들처럼 멋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 머지 않았습니다. 바로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멋진 공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언어,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공신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다의 장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1학년도 수능 전국 0.1%에 빛나는 언어 영역의 공신. 오늘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연세대 경영학과 백희성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기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언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휘성 학생이 말하는 비법들 여러분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 수능 상위 0.1%에 빛나는 수리 영역의 공신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우민정 학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친근한 친구이자 또는 선배이자 아니면 정말 진정한 멘토가 되고 싶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 누나 또는 언니인 우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귀여운 누나 언니예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미래 영어 교육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황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황준원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이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많이 제 비법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 상위 0.1%의 공신들이 알려주는 비법들 뭘지 네. 여러분 꼼꼼히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우리 선배들은 아마 이랬을 것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야. 공부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분이 모두 11학번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사실 01학번이거든요. 10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니까 좀 풋풋한 내음이 벌써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생각나는데 이남순 선생님은 대학교 때 어떠셨나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참고로 01학번이고요. 정말요? 네. 저도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사회교사라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인생 공부를 많이 하신 건가요? 네. 그래요. 중간고사를 마친 후배님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줄 공신들과의 수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우리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직접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열려 있고요. 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케이블TV, 지상파 DMB, IPTV, TBS 교통정보 앱,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아프리카TV를 시청하시다가 대화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대화창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공신 3인들에게 들어보는 그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수다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나는 이렇게 공신됐다. 공신의 공부법. 자,
화면으로 저희가 영역별로 하나씩 공부법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공신의 공부법인지, 진짜 이렇게 하면 공신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신들의 영역별 공부법을 듣다 보면 나도 공신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신되는 비법,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언어 영역 공부법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집중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푸는 데 집중했다. 언어 영역의 공부법이었으니까 언어 영역 공신의 우리 백휘성 학생의 공부법일까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어 영역을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은 이제 후배들 그리고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에 많이 집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 푸는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을 잡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든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데 집중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푼다고 해도 문제를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빨리 하다가 20분을 남겨놓고 점수는 70점을 맞아본 적도 있고 정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진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틀리는 문제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틀리는 문제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3번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충실하게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어 점수가 쑥쑥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의 공신까지 됐다. 이런 비법이었는데요. 꼼꼼하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 관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우민정 학생의 경우 수리 영역의 공신이었는데 수리 영역을 잘하는 학생들은 언어 영역이 좀 약한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언어 영역을 굉장히 못했었는데 그래요. 3년 내내 정말 바닥을 치다가 수능 직전에서야 어떻게 하는 건지 깨닫고 저만의 이제 3년 동안 최고점을 얻게 된 저만의 방법인데요. 일단 수능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풀어보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이제 그 다음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EBS의 반영 비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EBS를 풀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얻었던 스킬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는 양치기로 승부해 보기도 하고 저에게 맞는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백희성 공신과 달리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늘 시간을 재서 풀고 다시 확인할 때 제대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네. 꼼꼼하게 문제를 풀되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개인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공신들의 비법들을 잘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외국어 영역의 공신인 황준원 학생 언어 영역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언어 영역의 경우에선 그렇게 자신감이 있진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3년 내내 어떤 틀을 가지고 문제를 계속 접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를 읽을 때는 화자가 누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감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점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어서 시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의 경우에는 또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읽히게 되더라고요. 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황준훈 학생은 언어 영역이 어느 정도 약했던 건가요? 많이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수능상이 0.1%면 성적이 다 고루고루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계속 노력을 했는데 네.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 세 공신들 모두 같은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언어 영역을 공략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공략하느냐, 공부하느냐는 시청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잘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수리 영역 공부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풀고 나만의 오답 정리법을 개발해 약점을 보완했다. 많이 풀어야 되나 봅니다. 네, 수리 영역이요. 수리 영역의 공부법이었는데요. 수리 영역 공신 우리 우민정 학생의 방법인가요? 아까 문제 언어 영역도 많은 양을 풀었었다라고 말해줬었는데요. 수리 영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수리 영역은 더 한 것 같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수리 영역을 공부할 때는 일단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번 공부해서 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한 뒤,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다양한 문제집을 접하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풀면서 이제 늘 틀리는 문제가 있고 제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저만의 이제 오답 노트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해서 계속 약점을 보완을 하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서 이제 다양한 풀이법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제 저만의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길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답지나 선생님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저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나 EBS를 많이 풀긴 했지만 EBS보다는 수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수학적 사고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 본인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 끊임없이 하셨던 거군요. EBS 교재풀이도 참 중요하지만 의존하는 것이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또 우민정 학생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황준환 학생과 백희성 학생은 수리 영역 어떻게 공부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언어 영역과 외국 영역이니까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황준환 학생부터 말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우민정 학생의 공부법에 동의하는데요. 네. 수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잘 잡은 후에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때 문제를 풀 때 지나치게 꼬이거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검증된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EBS 문제를 푸는 순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백희성 학생은 수리 영역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저는 무조건 많은 양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푸는데 역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실력이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력에 맞게 점점 문제 난이도를 높여나갔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본인이 틀리는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 즉 오답 정의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수학 실력이 훌쩍 성장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가장 못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컴플렉스도 있고 예. 네,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한 방법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못하는 과목의 성적이 올랐을 때 그 만족감이 엄청나죠. 얼마나 예. 크겠어요. 이제 세 분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또 오답 노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거 질문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오답 노트 특별히 자신만이 자랑할 만한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나요? 우리 백희성 학생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오답 노트를 먹어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 그러면 대부분 네. 학생들은 한번 답지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 노트에 문제를 옮겨 적고 그리고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오답을 적게는 5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반복해서 풀어봤습니다. 예. 나중에는 답이 기억나서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답을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민정 학생? 먹어버릴 그런 각오로 오답 노트를 봤다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에서 늘 어떤 과목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하는데 저는 정말 게으르고 끈기가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이제 문제집 오리고 막 쓰면서 새로 이제 노트를 만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집 자체에서 이제 그 문제 틀린 거를 이제 표시해 놓고 답이나 풀이를 하나도 적지 않고 이제 틀린 이유를 적으면서 이제 문제집 자체에서 제가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다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제 황준환 학생의 외국어 영역 공부 비법이 좀 나올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외국어 영역 공신입니다. 어떤 공부 비법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끊어 읽기 연습을 했다. 끊어 읽기 연습을 했다라는 비법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황준환 학생. 예, 저는 끊어 읽기를 일단 우선 하기 전에 단어량을 제가 어느 정도 아는지 스스로 체크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읽을 때 뭐 처음 보는 단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되게 익은 단어인데 단어 뜻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우선은 끊어 읽기보다는 단어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끊어 읽기를 할 때
그 어려운 문장 만났을 때는 전치사나 접속사 또는 쉼표나 동사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서 문장을 읽어보니까 주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문장 구조도 전반적으로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막상 말처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깨끗한 공책에다가 그 문장 전체를 옮겨서 다시 한번 천천히 적어보면은 다시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참 그 길고 어려운 외국어 영역 짐을 보면 막막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자, 황준 학생이 소개해준 바로 끊어 읽기 연습을 하면 참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백희상 학생은 외국어 영역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그 시중에 있는 많은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보면 정답을 찾는 요령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령을 중점적으로.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요령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외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자신의 점수가 훅 하고 떨어져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먼저 향상시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장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 오답 노트와 마찬가지로 네. 단어장을 정해놓고 절대 다시 보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한 번 옮겨 적은 단어는 반드시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영역도 언어 영역처럼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외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영역처럼 처음에는 문제를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연습 방식을 채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이나 언어니까요. 뭐 문장 독해력이나 이런 거는 좀 상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언어와 외국어 영역이 강하면 좀 수리에 약한 친구들도 있고 수리에 강하면 언어나 외국어에 좀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리 영역 공신인 우민정 학생의 비법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이 두 학생들의 비법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외국어 이 점수를 잘 받겠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영어나 이제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고1, 2 때 실제로 이제 수업 모드가 아닐 때는 이제 어학원에 다니면서 다양한 영어 실력을 늘렸어요. 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의 이제 문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막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도 하고 뭐 이제 영어로 듣고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고 이제 고3 때 이제 실전 수험 생활에 돌입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꾸준히 이제 듣기나 읽기를 네. 하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확성을 높여가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EBS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읽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네. 우민정 학생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외국어 영역은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예. 과목에 속했던 거군요. 기초가 그래서 미리부터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탄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 영역의 공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모든 탐구 영역의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개념 정리다. 개념 정리. 네, 어떤 과목이든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요. 탐구 영역 과목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근데 누구의 공부법인가요? 세 분 중에? 예, 저의 공부법인데요. 예, 한준환 학생이요. 네. 예, 저는 재수를 해서 예. 다 포함해서 사탐으로 국사, 근현대사, 정치, 경제지리, 뭐 세계지리, 경제까지 다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게 또 모든 사탐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념 정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뭐 학교 수업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주변의 학원에서도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그 사탐 개념을 나갈 때 앞부분에만 치중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흥선대원군이나 그 갑신정변 이 앞부분만 달달 외우고 있고 뒷부분은 또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만 막 재미를 들려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꾸준히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처음 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모든 교과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교과서 네. 맨 앞장은 손때가 가득 묻어 있고 책 뒤로 앞만 갈수록 더럽죠? 깨끗해지죠. 예. 지리 선생님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난수 선생님. 네, 네. 어떠세요? 공부 방법 우리 황준혜 아, 선생님 공부 정확하게 방법?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사탐은 개념 정리거든요. 확실한 네. 개념 정리만 되면 문제도 그냥 풀리기 마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개념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백희성 학생의 탐구 영역 공부 방법도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했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 사회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암기의 비중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 선택한 과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암기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부터는 암기를 해도 되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또다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개념을 반복 학습하시고 문제풀이 스킬을 익히신다면 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탐구 영역 과목 수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매일 두세 과목을 돌아가면서 꾸준히 공부했다는 백희성 학생의 공부법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우민정 학생은 탐구 영역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아,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좀 그러니까 그 수험 커리큘럼이 좀 특이해서 사회탐구를 고3 때부터 처음 공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3 때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 예습을 하고, 이제 고3 내신 시험에 그때그때 충실하면서 해당 범위를 정확히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배우고 저만의 교과서 및 노트를 만들어서 기본 개념서를 구비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로 그 전에 수능 경향을 파악하고, EBS로는 앞으로 나올 수능 경향을 이제 예측하는데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사회탐구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비롯한 기본 개념을 이제 정말 충실해서 문제풀이와 개념 재확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제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 공신들 세 분은 아마 수험 출제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그런 생각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능 시험을 낸다면, 내가 혹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를 내겠지라는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것,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아무튼 공통점이 세 분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학습은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적 지금 안 나온다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공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공신들의 공부법을 영역별로 저희 지금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정말 재미있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생활이 과연 공신들 수험생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더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지 정말 공부만 하고 살았는지, 의자에 엉덩이만 딱 붙이고 살았는지 실제로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최고의 입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입시 상담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성적에 맞춰서 1:1 맞춤 입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02-3789-9595에서 9559 7번까지 열려 있고요. 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시 상담서술을 제출하게 되면은 자신의 성적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입시 상담을 할 때는 가명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드리니까요. 걱정 말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신청 방법. 제일 먼저 TBS 교통방송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1:1 입시 상담 패드를 클릭. 입시 컨설팅 신청으로 들어가서 입시 상담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본인의 학생 생활 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스캔해서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1:1 맞춤 상담 접수 완료.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 모두 참여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고고싱!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공신과의 수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수능 상위 0.1%에 빛나는 공신들의 수험생 생활은 어땠을까요? 공신들의 수험생 생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공신의 수험생 생활 오해와 진실!
궁금합니다, 저도. 네. 예. 공신들에게 저희가 OX판을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오해인지 혹은 정말 사실 그랬어요 라고 진실인지 밝혀주시면 됩니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도 자신 없고 하기 싫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 있다. 과연 공신들에게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었는지 여러분 예측이 좀 되실 것도 같은데요. 세 분 번호판, OX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와. 저희가 네. 공부법을 들으면서 세 분들이 저 이 과목 참 못하는데요 라는 말을 좀 몇 번 해드렸는데요. 네.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오민정 학생은 아까 언어 영역 좀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좀 네.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국사 같은 암기량이 방대한 과목이나 언어 네. 같은 과목에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요. 자신 없고 하기 싫은 과목인 건 누구나 있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에서 이제 크게 편차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약점이 있게 되면 나중에 대입에 이제 있어서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과목이나 이제 그런 곳에는 주력을 하고 자신 없거나 하기 싫은 과목에는 해당 이제 과목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조금 더 캐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쏟았습니다. 네. 예. 싫어하는 과목에서 뭔가 장점을 찾는 거잖아요. 나에게 맞는 그런 점을 좀 꼭꼭 찾아서 여러분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좀 다릅니다. 우리 황준원 학생은 싫어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경제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들을 때는 이렇게 재밌고 하고 예. 싶었는데 막상 또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해서 다른 과목으로 바꿨거든요, 중간에. 네. 그리고 또 언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감을 잡기가 힘들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꿀 수야 있지만 자기가 언어 같은 경우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틀을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싫어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이렇게 그게 좋아질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가짐을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은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외국어 영역 공신이랑 언어 영역 비슷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요. 예. 네. 그렇다면 언어 영역 공신 우리 희성 학생은 어떻게? 네. 뭐가 저도 사실은 수능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요. 네. 내신 과목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네. 국어 내신에 뭐 문학이라던가 그런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는 시험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차라리 수능처럼 전범위면 괜찮은데 특정 범위 내에서 제가 공부한 부분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속상했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황준원 학생에도 혹시 감추고 싶은 점수가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뭐 세 분 모두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런 과목이 있나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본 기억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 같은 경우에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4등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현대사도 7등급 정도가 나온 적이 있고 수학도 60점대 정도 점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네. 그렇구나. 정말 선생님의 안쓰러워가지고 갑자기. 네. 그 백희선 학생과 그 우민정 학생은 혹시 그런 감추고 싶은 점수 혹시 있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이제 수능 상위 0.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먼저 우리 희성 학생 말씀해 주시죠. 저도 부끄럽지만 네, 수학이 약점이었습니다. 네. 방금 황준원 학생처럼 수학에서 60점대를 맞아본 적도 있었고 등급으로는 4등급을 맞아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점수를 낮게 맞은 다음에 절망을 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에 시간을 덜 투자를 하더라고요. 방법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에 2배 내지 3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성적이 낮다고 배신감을 느낀 게 아니라 거기에 네. 더 애정을 쏟았군요. 극복하는 거죠. 예. 네. 우미정 학생은 어땠어요? 뭐 자신 없고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 지금까지 들어와서는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 시험이 워낙 짜잘하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되게 공경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니까 60점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참, 내신을 이제 내는 이제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갑자기 학생들에게 참 미안해지네요. 저도. 네.
네, 감추고 싶은 점수가 이제 공신들도 여러분 봤듯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지금의 대학생 공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수험생들 혹시 이번 중간고사 벌써 결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좌절하지 마세요. 혹시 나왔다고 하면 힘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인원 선생님 다음 질문도 해볼까요, 저희?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대학 선택할 때 학과보다는 학교를 우선으로 봤다. OX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대학 입시에서 학과와 학교를 두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OX판을 봤는데요. 이 백휘성 학생은 학교를 우선으로 봤다라는 대답인 거죠. 예, 우선 얘기 들어볼까요, 우선? 황준원 학생은 학과를 우선 봤다 말씀하셨는데, 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를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원서를 지원하기 전에 자기의 적성 같은 걸 알면은 그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원서를 넣기 전에 제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수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군 나군 모두 그렇게 했는데 나군만 붙어서 지금 이 학교에 재학 중이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서 백희성 학생은 학교를 먼저 봤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공교육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변질이 돼 있잖아요. 네, 이남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적성이라던가 진로에 관한 탐색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도 매우 어려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령 알아본다 하더라도 뭐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점수가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학교에 먼저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고등학생 때는 많이 모르는데 대학에 오면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또 다른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내다보고 지금은 자기의 점수가 아깝지 않게 최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민정 학생은 이제 학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수험생 때는 이제 단지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학교를 우선으로 생각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그래서 이제 해당 학과로 졸업해서 진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메리트를 느꼈고, 그리고 상경 계열의 흥미와 적성을 느꼈어서 이제 했는데, 네, 그랬습니다. 네, 세 분이 참 솔직하고 뭐 정말 우리 수험생들이 고민하고 있을 법한 내용들을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것들 모든 지금 선배들도 고민을 해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끝에 있는 목표, 멀리 보는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너무 좌절하고 있다, 혹은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는 물론 또 자기 자신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철저히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우리 공신들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심성의껏 대답해준 우리 3명의 공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마지막 코너에서는 공신 3인이 공개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공신이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먼저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공신과의 수다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신 3인이 어디에도 내놓지 않은,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공신의 시크릿!
아, 시크릿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여러분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나만의 시크릿을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시청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우리 공신들이 공개해 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 비밀부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백희성 학생의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얼굴 보셨죠? 백희성 학생의 시크릿은 손바닥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손바닥이 비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비밀인데요. 바로 이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네. 자, 사실 손바닥일 필요는 없어요. 손바닥일 필요는 없고 손등이어도 되고 뭐 원하신다면 발바닥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바닥이든 발바닥이든 거기에 자기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써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큰 시험에서는 정신적인 이런 정신력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흔히들 멘탈 싸움이라고도들 하는데요. 자, 큰 시험을 앞두고 긴장을 하게 된다면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혀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손바닥에 끊임없이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긴장도 풀리고 실력도 발휘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그런 정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한쪽 손을 들고 손바닥 그리고 또는 발바닥에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작은 행동의 변화가 결국에 여러분들의 큰 수능이라는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손바닥에 이렇게 써보는 것, 뭐 손바닥이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을 그렇죠.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백희성 학생의 시크릿 비밀은 손바닥이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한 학생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공부란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희상 학생의 비밀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격려할 필요가 정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크릿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은 우민정 학생의 시크릿이었어요. 메모지였죠. 네, 어떤 비밀이 있는 건지 얘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 두구만 종이가 저의 비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공부에 대한 자극 글귀를 쓰면서 또는 이제 어디서 들은 거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때그때 어이욕에 불타서 떠오른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해이해질 때나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언제든 이제 메모지에다가 다짐을 쓰고 독서실 이제 앞에 붙여 놓으면서 예를 들자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D100일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배수진을 쳐야 한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서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아니면 목표의식이 해이질 때 반복적으로 이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그럴듯한 글귀나 어구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제가 많았는데 수능 끝나면서 이제 해방감에 다 버린 게 너무 아쉽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목표에 대한 또는 아니면 자신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신기한 게 또한 백희성 공신처럼 저도 시험장에서 이제 손바닥에다가 반복해서 저에 대한 마음을 다 바로 잡았는데요. 영역별로 받고 싶은 점수, 가고 싶은 대학, 아니면 제가 바라는 미래를 계속 쓰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수능 시험이 굉장히 유쾌하고 부담이 없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네네. 손바닥에 자꾸 뭘 쓰고 있으니까 수능 감독관이 와서 혹시나 부정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와서 이제 손바닥을 살펴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다잡고 컨트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게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손바닥이 아니라 정말 책상에 이렇게 뭘 쓰고 있으면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이 아니라 그냥 맨손
맨손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메모지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방송을 하면서 뭐 좋은 글귀라든지 혹은 내가 요즘 좀 안일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는 편이거든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런 방법은 쓰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휘성 군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우민정 학생의 메모지 쓰는 것?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손바닥에 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우민정 학생 같은 경우는 메모지에 적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더 보존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통 이 학생들 책상을 보면요, 이제 뭐 어떤 멋진 문구가 있거든요. 어. 나는 할 수 있다, 뭐 해내겠다. 네. 이런 학생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공신들이 자기 책상에 붙여놨던 혹시 기억에 남는 문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기억나는 예. 거 있으세요? 저는 저는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내가 최고다라는 말을 남한테는 하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감을 계속 강조를 그렇죠. 해드리고 있는데 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찍어도 더 잘 맞거든요. 어허.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최고다라고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헷갈리는 보기들 중에서 그쵸.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자신감 없게 찍으면 꼭 틀리더라고요. 네. 네. 자만심이 아니라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요. 우민정 학생 혹시 기억나는 문구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건방진 것 같고요. 대한민국 1등에서 시작하자라는 글귀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것도 대한민국 전도가 있는 포스트잇이어서 그 위에다가 대한민국을 제패하자는 의미에서 예. 수능 1등을 해보겠다고 네.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온 지방이나 학교 구석구석에 다 붙이고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어때요, 우리 황준원 학생은? 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적어놨다기보다는 항상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해주는 건데, 제가 가고 싶은 만약에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그 태도나 그런 시간, 노력이 정말 그 대학을 들어갈 자격이 있을 만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들 마인드 컨트롤과 나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세우는 방법들 그런 것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마인드 컨트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비밀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시크릿 황준원, 우리 외국어 영역 공신의 황준원 학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스톱워치를 시크릿으로 갖고 계셨는데요. 생각보다 의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또 시크릿으로 네. 갖고 있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준비한 시크릿은 이 스탑워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1년 내내 이렇게 필통에 넣어 다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플래너에 자기가 매일 공부한 시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제가 적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일주일간 공부의 변화량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못한 날이 있으면은 그날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시간을 적을 때 언어 시간 따로, 외국어 시간 따로, 수학 시간 따로 이렇게 적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어느 과목에만 지나치게 치중돼서 공부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걸 계속 시간을 적다 보면은 욕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그냥 쟀을 때는 뭐 7, 8시간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또 수능이 가까워지고 또 욕심도 더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뭐 10시간, 11시간 정도로 시간이 늘더라고요, 공부 시간이.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그런 멍 때리는 시간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걸 좀 더 잘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공부 시간을 재고 시간을 있으면은. 허비했구나. 네. 예. 아, 내가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스탑워치로 재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좀 더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1년 내내 이렇게 필통에 넣어 다니고 했는데 아주 1년 내내 마음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스톱워치라고 해서 뭐 시간 배분 있잖아요. 80분이나 뭐 60분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문제를 풀고 했는지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측정하는 거. 예, 그래요. 황준원 학생의 비름 바로 스톱워치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 우민영 학생은요,
이 시험할 때 시험 시간 혹시 시간 배분은 우리 수리 영역 공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리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에서 오히려 시간 배분을 더 했던 것 같거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듣기 하는 시간은 어차피 고정된 시간에 따로 빼고, 그리고 마킹하거나 다시 이제 오답 애매한 문제를 다시 볼 시간 빼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배분을 해서 그 읽기 영역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여기까지 풀려 있어야 된다는 간단히 적어놓고 했었고요. 외국어 영역도 똑같이 듣기가 있으니까 듣기 시간 빼고 오답 체크 뭐 또는 마킹 시간 빼고 해서 중간 지점 항상 이제 설정을 해놓고 스탑워치를 사용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민정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다면 우리 백휘성 학생은 아까 언어 영역의 공부 비법을 또 얘기해 주실 때 네. 시간하고 상관없이 뭐 정확한 풀이에 집중했다라고 말했었잖아요. 네. 시간을 그럼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는 어려움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어려움을 느끼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요. 네. 저는 수능을 보기 1년 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6개월 가까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정확한 풀이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정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100분 내에 50문제짜리 한 그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데도 70분 안에 풀기도 하고 65분 안에 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관리나 뭐 여러 가지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수험생들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수면 시간,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원래 권장 시간은 6시간 정도인데 그 정도 자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 분은 어땠을까도 궁금해집니다. 수험생 시절 과연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 백희성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8시간을 잤습니다. 8시간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요. 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재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따로 있을 텐데요. 저는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자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엄살 부리는 것 같지만 공부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을 하는데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6시간 또는 7시간을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민정 학생은 얼마나 잤을까요? 여성분이라 또 피부를 생각하면 많이 잤는데 아니죠? 네,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 학교라서 짜여진 스케줄이 있어서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고 11시 되어야만 기숙사에 잘 수 들어가서 있는? 잘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만 공부가 되고 기숙사다 보니까 집에 오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긴장이 되니까 막 몇 시간이고 한 4시간, 5시간만 자고도 집중이 되는데 집에 가서 전혀 공부가 안 되는 거 알고 학교에서는 이제 최소한 6시간 정도로 자면서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주말에 몰린 잠을 잔 거군요. 네, 그래요. 우리 황준원 학생도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충분히 자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시절에는 무조건 12시 반 조금 지나서 자서 6시 반 조금 지나서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1년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생활 패턴도 일정해지니까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주말에 이렇게 몰린 잠을 자는 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그럼 또 다음 스케줄에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예. 리듬이 좀 바뀔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민정 학생은 기숙사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런 리듬을 찾기가 편했겠지만 일반 학생들은 주말에 몰린 잠 자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공신 3인들이 풀어준 공신들의 시크릿과 그리고 수면 시간과의 조언까지 여러분 함께 들려드렸어요.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이제 곧 좀 중요한 모의고사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멘토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공신 3인들이 정말 솔직하고 그런 대담한 토크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모의고사를 앞두고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말을 꼭 해주고 싶으신가요?
백희성 학생부터 말해볼까요? 네, 언어 영역을 많이들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데 다들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15년 이상은 국어를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언어 영역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한 사람들인 겁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언어 영역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수능 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우민정 학생도 말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끊임없이 본인의 수학적 오류를 발견해서 그 오류를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이제 누구나 수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이제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응원을 한 가지 더 하자면 수리가 정말 친한 친구다 또는 매력적인 이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시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네. 유혹을 하는 거죠. 수리가 네.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외국어 영역에 대한 조언도 들어봐야겠죠. 황준원 학생도 말해주세요. 예, 저 아까 끊어읽기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꼭 외국어 영역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초반에는 아마 효과가 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기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 믿고 계속 추구해 나가시는 게 여러분 성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유, 우리 공신들의 정말 마지막 멘트 잘 들었는데요. 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성적 오르게 돼 있으니까요. 네. 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와준 백희성, 우민정, 황준원 학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중간고사 끝낸 수험생들에게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6월 모의평가인데요. 6월 모의평가 대비 언어 영역 공부법을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거. 대리운전 부르셨죠? 진짜 빠르네. 이제부터 대리운전은 7979-7979. 편안하니까 친구 아이가. 청년희망 프로젝트 공공일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TBS. 언니야, 끝이다. 다 끝난단다. 뭐?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적금을 확 깨가지고 제대로 된 디지털 TV 하나 살란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 서울 교대의 한 커피 전문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조금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직원들의 온몸 수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피하고 같이 가.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바다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바다한테 글씨로 써서 음료를 전달했었는데 주문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화를 바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길러지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씨는 4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2급 청각 장애인인데요. 커피를 배우면서 바다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수화로 함께 대화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다랑 얘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파트너들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처음 느꼈던 열정 자체를 받고 오히려 또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일반 파트너 맞지 않게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바다 씨를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지금 이 분장실 안에 탑스타가 대기 중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방정현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잠시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죄송한데 예. 제가 지금 볼륨업 차차차 방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차차차? 이거 무슨 트로트 프로그램이에요? 트로트는 무슨 주말 정오의 화끈한 음악 정보 쇼! 꼭 짚고 가야 할 시사, 발빠른 연애 정보, 뻔뻔한 문화 정보까지.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나야 몰라? 이 시베리아 할머니잖아. 저 할 말 있는데 그거 볼짝 꼭 봐. 엄청 재밌어 그거. 주말에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거. 안 보면 시베리아요. 요즘 표정이 밝네. 지난주 행사를 잘 치렀더니 속이 후련해서.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겪어내다는 뜻으로 쓰는 말은 치루다가 아니라 치르다가 맞습니다. 시험을 치르다, 잔치를 치르다, 선거를 치르다처럼 씁니다. 그렇다면 치르다의 과거형은 뭘까요? 치르다의 과거형을 만드는 어미 어시 붙으면 치르었다가 되는데 이후 의문규칙에 따라 의가 탈락해 치렀다가 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요즘 표정이 밝네. 지난주 행사를 잘 치렀더니 속이 후련해서.
짜장면. 보낼까? 응? 고구마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위자야! 아이고